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준 홍랑과 제이의 이야기 탕금이 공개되었는데요. 드라마는 원작 소설과 결은 비슷하지만 세세한 부분들이 많이 각색이 되었고 결말도 달랐습니다. 그럼 탕금 1회부터 11회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줄거리를 요약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결말을 분석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예술품을 거래하는 민상단의 단주인 심혈국의 아들 홍랑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심혈국은 무수히 많은 돈과 사람을 풀었지만 홍랑을 찾을 수 없었고 실질적인 민상단의 주인이자 홍랑의 어미인 민현이는 씨바지의 소생인 제이에게 재수없는 너 때문에 내 아드님이 사라지셨다며 폭언과 폭행, 감금을 했습니다. 이후 제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우의 얼굴을 그리며 고약한 놈들 등을 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홍랑을 찾으러 다녔는데요. 그렇게 12년 후 조선 최고의 무녀인 귀곡자가 민현이에게 곧 귀객이 당도할 것이니 채비를 하라고 예언함과 동시에 사라졌던 홍랑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홍랑이라고 나섰던 자들은 대차게 내쳐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렸을 때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심혈국과 남자의 피가 섞이며 친자임이 밝혀졌고 민현이는 이 남자를 자신의 아드님이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제이는 이 남자가 자신의 아우 홍랑이 아니라고 단언했는데요. 홍랑은 태어날 때부터 불운한 존재로 여겨졌던 제이에게 유일하게 다정했던 아이였어요. 그렇기에 홍랑이라고 나타난 남자의 살기 가득한 눈빛은 결코 아우의 것이 아니었죠. 이에 제이는 꼭 진짜 홍랑이를 찾아서 가짜라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하는데요. 한편 심할국은 상단의 실소유주인 부인보다 힘을 갖기 위해 부인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한 양반가의 자손 무진을 양자로 들여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대행수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홍랑이 돌아오자 민현이는 민상단의 모든 것을 아드님에게 물려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부군과 아드님의 자리를 표시하던 말뚝이에게 민상단을 줄 순 없었거든요. 한편 저작거리에는 머리카락과 눈이 하얀 서린이 소년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제이는 어린 홍랑이 사라지기 석 달 전쯤에 온통 하얀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던 걸 기억해내면서 서린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홍랑도 그 서린을 쫓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홍랑은 진짜가 아니었고 사람의 목숨을 찢어놓기에 휘수라고 불린 검개였는데요. 휘수 이전에는 노비 지뚱이었고요. 지뚱은 양반댁의 도련님 대신 닥치고 상해야 하는 액바지로 살다 도망쳐서 서린에게 납치당해 화공에게 진상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화공은 납치한 소년들을 백반과 비소로 피부를 하얗게 표백했고 칼과 바늘, 인두와 쇠꼬챙이로 수만 번 살갗을 도려내고 안료를 주입하여 소년들의 등에 그림을 그렸죠. 그렇게 홍랑은 살아있는 지옥에서 단 한 번도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없었고 단 한순간도 고통 없이 숨쉴 수 없는 세월을 보내다 겨우 탈출하여 송월이라는 객주에게 팔렸습니다. 송월은 심혈국의 정인이었던 꽃님이었는데요. 심혈국을 좋아한 민현이는 꽃님이를 죽이고 나와 혼례하여 민상단을 가질 것을 제안했고 심혈국은 정인의 죽음을 방관하고 민상단의 대릴사이가 됐습니다. 당시 심혈국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꽃님은 민현이의 수족인 육손의 칼에 아이를 잃었고 그 후로 심혈국과 민현이에게 복수를 다짐했던 거죠. 그래서 희수를 홍랑으로 내세웠던 건데요. 홍랑은 자신의 어미가 되어준 꽃님을 위해 민상단의 재산을 빼앗아 복수하는 한편 자신의 등에 그림을 그린 화공의 정체를 찾고 있었던 거죠. 이후 홍랑은 서린을 뒤쫓던 제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목숨을 구해주게 되고 제이를 매질하는 민현이를 막아섰습니다. 언제나 혼자였던 제이는 홍랑이 자꾸 자신을 지켜주고 편을 들어주자 마음이 이상했어요. 또한 홍랑이 기억을 잃고 고아인 줄 알고 자란 시간들이 고됐다고 하자 홍랑이 진짜든 아니든 더는 아프지 않기를 바라게 됐죠. 한편 홍랑은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 게 처음이었습니다. 일생 아무도 저를 위해 울어주지 않았는데 온통 상처투성이인 제이만이 그가 다치면 울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홍랑은 제이를 죽이라는 꽃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제이를 보호합니다. 가짜는 연민일지 몰라도 제이를 죽이고 싶지 않아졌거든요.
이후 홍랑은 제이가 자신이 돌아온 아우라고 믿어야만 제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홍랑이 잃어버렸던 향낭 주머니와 비슷한 것을 찾아내 제이에게 진짜 아우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후 민현이는 제이를 시집 보내려 하는데요. 사실 제이의 남편 감은 3명의 아내를 폭행하고 죽인 파렴치한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홍랑은 홀른 날 제이의 남편이 될 남자의 죄를 파헤치고 약에 취해 쓰러져 있던 제이를 구해줍니다. 이때 홍랑은 제이에게 입을 맞추는데요. 사실 홍랑이 제이에게 느꼈던 감정은 가짜는 연민이나 측은지심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웃어본 적도 마음 편히 울어본 적도 없는 생이었는데 제이를 만나며 기쁨과 슬픔을 알게 됐기에 연민은 핑계고 그냥 제이를 지키고 싶어졌고 제이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이 못 견딜 것 같았죠. 한편 제이도 홍랑에게 아우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자신이 아우를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 그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된 건지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한편 심혈국과 무진이 민현이에 맞서 힘을 키우려 하자 민현이는 무진에게 죄를 덮어 씌워 그를 대행수 자리에서 파면합니다. 이에 홍랑은 제이를 위해 민현이에게 부탁해 무진을 죽이지 않고 광산으로 보내 노역 관리를 맡게 하죠. 한편 제이는 홍랑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자가 내 아우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를 하면서 이것이 사랑이었음을 자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홍랑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다치지 않도록 무진과 함께 민상단을 떠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제이가 떠나는 날 홍랑은 자신이 제이를 속였다는 사실과 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너무 흉하고 추해서 나조차도 역겨워서 너한테만은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주제에 널 기다렸다고 너가 제발 와주기를 바랬다고 보고 싶었다고 말이죠. 이에 제이는 너의 모든 게 거짓이고 날 속였어도 내가 널 이렇게 원하는 걸 보면 난 널 사랑하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그대로 사랑의 도피를 해버렸는데요. 이홍랑은 제이에게 비녀를 선물하며 직접 머리를 올려주었고 함께 밥을 지어 먹고 빨래도 나눠 하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인생 처음으로 봄이 오고 꽃이 피었어요. 하지만 홍랑의 정체를 알게 된 심혈국이 뒤를 쫓았고 제이와 홍랑은 결국 민상단으로 잡혀오는데요. 심혈국의 칼에 의해 홍랑의 옷이 찢어지자 홍랑의 등에서는 남녀가 정사를 나누는 추나도가 드러났습니다. 사실 심혈국은 화공에게 화지가 될 소년들을 상납한 인물이었어요. 이에 홍랑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자칼을 드러내면 이 자칼을 새긴 주인도 드러날 거라고 여겨 일부러 심혈국에게 잡혔던 거였죠. 화공의 정체는 밑상단의 뒷배 한평대군이었습니다. 한평대군은 계령제를 올리기 위해 소년들의 몸에 길흉, 화복, 다산, 부귀영화, 장수, 자연통리, 음양의 조화 6개의 염원을 담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그림이 그려진 살아있는 부적, 즉 살아있는 사람을 청동물에 녹여 종을 만들어 그 소리를 퍼뜨리고자 했죠. 그러면 자신은 인간을 초월하는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였어요. 제이는 홍랑을 망가뜨리고 유린한 원흉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자 원수의 딸인 날 이용하는 걸로 복수가 된다면, 위로가 된다면, 상처가 나아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홍랑을 구하기 위해 민현이와 꽃님을 각각 찾아갑니다. 꽃님이 원한 건 민상단의 재산이었기에 제이는 홍랑을 아드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민현이에게 어머니의 아들이자 내 아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산 문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민현이는 제이를 통해 홍랑에게 재산 문서가 있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이에 꽃님 쪽 사람들은 한평대군이 의식을 치르는 날 홍랑을 구하러 가고 홍랑은 자신을 포함해 살아있는 부적들을 구해내죠. 이후 홍랑은 꽃님에게 민상단의 재산 증서를 전하며 진짜 홍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꽃님은 휘수를 아주 어려서부터 홍랑으로 키우면서 진짜 홍랑이 돌아올 수 있다는 변수를 일절 염두에 두지 않았기에 홍랑은 진짜 홍랑이 어떻게 됐는지 꽃님이 알고 있을 거라 여겼던 거였어요. 홍랑은 제이가 더 이상 헤매며 살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워하며 끝없이 기다리고 아파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아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아야 품을 수도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인사라도 해야 제이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진짜 홍랑은 민상단의 안채 우물에서 유골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민현이가 어린 제이를 죽이기 위해 저주의 살을 날리던 날 어린 홍랑은 그 구판을 보았고 제이의 처소 높은 곳에 올려져 있는 저주 인형을 내리려다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홍랑의 시신을 무녀 기곡자가 우물 안에 유기한 건데요. 사실 이 모든 판의 최종 보스는 무녀 기곡자였습니다. 민현이의 아비 민반요는 기곡자의 신어미에게 거슬리는 누군가를 저주해달라고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기곡자의 신어미와 자매들을 참혹하게 몰살했어요. 이에 기곡자는 아이를 잃은 꽃님과 부모가 없는 홍랑을 엮어주면서 민상단의 복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던 거였죠. 민현이가 제이를 죽이려고 매단 그 부적 때문에 결국 진짜 홍랑이 죽었으니 진짜 홍랑을 죽인 건 민현이의 미친 살이었는데 민현이는 진짜 아드님의 유고를 보고도 자신의 아들이라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이는 진짜 홍랑을 묻어주고 꼭 다시 만나자는 뜻의 안녕을 고합니다. 또한 홍랑은 진짜 홍랑에게 너의 이름을 빌려 살아서 미안하다고 전하며 너가 아꼈던 누이는 내가 지키겠다고 약조하죠. 한편 심혈국은 홍랑이 속해 있는 검계단을 치면서 결국 자신에게 칼을 보낸 건 자신의 정인이었던 꽃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일절의 반성 없이 꽃님을 향해 화살 시위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던 꽃님은 심혈국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고 심혈국이 애당초 내가 좋아한 사람은 너였으니 자신과 함께 민현이에게 복수하자고 말하자 더 이상 쓰레기 같은 소리 듣기 싫다는 듯 심혈국의 이마 중앙에 총알을 박습니다. 한편 한평은 부적들을 잃어버렸기에 다시 어린 소년들의 등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홍랑은 모든 걸 끝내고 꼭 제이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조하는데요. 그런데 한평이 도망친 홍랑을 되찾기 위해 제이를 납치했고 홍랑을 제거하기 위해 한평대군의 편에 섰던 무지는 사랑하는 제이가 납치되어 오자 제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사망합니다. 한편 홍랑은 한평대군의 별채에 잡혀있던 수많은 소년들을 구해 제이와 함께 탈출시킨 후 한평대군의 앞에 섰습니다. 한평은 홍랑이 나와 아이들한테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내가 신이 되어야 온 세상이 평안해지기에 나의 대사는 사사로운 야욕이나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향한 애끓는 성심이라고 개소리를 짓거리죠. 또한 날 때부터 비천하고 비루한 몸뚱이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줬으니 고마워해야 하지 않냐고 오히려 따지는데요. 한평의 추잡한 열등감과 역겨운 감기 때문에 산채로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느꼈던 홍랑은 한평이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도록 양팔을 칼로 베어버립니다. 이에 한평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너의 몸에 내 영과 혼을 새겨 넣었으니 나는 내내토록 너와 살아가는 거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에 홍랑은 가차없이 한평을 반으로 갈라버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제이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홍랑은 이미 죽어가는 몸이었습니다. 화지로 만들기 위해 표백당하던 독성이 병증을 일으켰던 건데요. 폐가 망가져 피를 토하고 눈앞이 흐려져 제이조차 보이지 않게 된 홍랑은 그대로 제이에게 안깁니다. 사실 홍랑은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자신의 몸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 그림을 태우거나 뜯어내지 않고서는 천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죽지 않고서야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준 제이의 사랑이 홍랑을 사람으로 만들어줬기에 홍랑은 스스로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됐죠. 제이는 유난히도 힘든 삶을 살았던 홍랑에게 무릎을 내어주며 힘들면 좀 쉬어도 된다고, 한숨 자고 일어나도 된다고, 꿈길 따라 걷고 또 걷다가 너무 멀어져도 돌아오기만 하면 되니 난 내 곁에, 넌 내 곁에 그렇게 서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자고 말하며 안녕을 고합니다. 그렇게 홍랑은 긴 겨울을 끝냈습니다. 2년 후 미쳐버린 민현이는 아직도 아드님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 민현이 옆에는 기곡자가 있었고요. 홍랑의 말대로 민현이는 살아남아서 버려지는 게 어떤 건지 잃는 게 어떤 건지 똑똑히 느끼고 있었죠. 한편 제이는 머리를 올렸고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들을 거두며 살아가는데요. 상금의 엔딩 장면은 제이가 어릴 적 홍랑을 기다리던 지붕 위에 올라가 홍랑을 기다리고 있고 지붕의 기와를 밟는 소리와 동시에 제이야 라는 홍랑의 목소리가 들리고 눈물을 머금고 환하게 웃는 제이의 얼굴이 나와 홍랑이 살아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로써 홍랑이 병을 고치고 돌아와 제이와 행복하게 사는 결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들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이 나왔던 걸 보면
제이가 홍랑의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앞으로 귀환한 홍랑과 아기를 낳고 알콩달콩 살 수도 있고요. 물론 새끼를 챙기는 제비의 모습은 제이가 부모 없는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준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홍랑이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결말 해석도 가능한데요. 하얀 설경 안에서 마주보며 웃고 있는 홍랑과 머리를 올리지 않은 제이의 모습으로 화면이 전환되며 탕금이 끝이 난 걸 보면 홍랑은 결코 죽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홍랑은 세상에 없었지만 비가 오는 날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별이 없어진 게 아닌 것처럼 홍랑은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이 곁엔 언제나 홍랑의 목소리가, 홍랑의 미소가 함께하는 건데요. 전 홍랑의 죽음이 처참한 엔딩이 아닌 구원받은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태우거나 뜯어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으나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준 제이 덕분에 홍랑은 죽기 전 영혼을 구원받고 족쇄에서 풀려났으니까요. 그래서 홍랑의 사망 엔딩은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홍랑을 사랑하고 홍랑에게 사랑받았던 제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홍랑이 항상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맑게 갯날, 밝게 빛날 별처럼 서로에게 돌아가겠죠. 여러분들은 탕금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공유해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